돈줄남의 쇼핑 관련 비화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얘기하기가 좀 창피한데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이것도 좀 창피한데 쇼핑 비화 마지막 이야기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생활비 가운데 쇼핑 비용, 바로 이 쇼핑 비용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쇼핑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이제 봄도 되고 나들이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백화점에 가면 이 먹거리도 있고 쇼핑할 거리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말에 찾고 있죠. 자, 식생활 비용과 그리고 쇼핑 비용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식생활 비용이 더 많습니까? 쇼핑 비용이 많습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식생활 비용이 쇼핑 비용보다 많아야 합니다. 많아야 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식생활 비용보다는 쇼핑 비용이 더 적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식생활에 사용하는 비용보다 무언가를 사들이는데 쓰는 쇼핑 비용이 더 많다면 이 영상 여러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쇼핑 비용이 식생활 비용보다 많으면 안 된다. 왜냐? 여러분 먹고 산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먹고 산다. 그런데 사고 산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말하자면 먹고 산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식생활 비용은 변동 지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정 지출화되어 있는 지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소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배달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뭐 어쩌면은 조금 안 해도 되고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식생활 비용이라는 건 고정비 성격에 좀 가까운 비용이죠. 자, 그거에 비해서 쇼핑 비용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필요하진 않지만 갖고 싶어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쇼핑에 대해서 돈줄남은 어떻게 하느냐를 몇 가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비화라고 할까? 돈줄남의 쇼핑 관련 비화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얘기하기가 좀 창피한데 제가 골프를 굉장히 빨리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 직장의 상사분께서 퇴직을 하시면서 바로 그 스크린 골프인가? 옛날에 스크린 골프가 아니라 실내 골프 연습장. 실내 골프 연습장을 차리셨거든요. 벌써 한 2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골프를 일찍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나가신 상사분을 좀 도와드린다는 의미에서 직원들이 가서 다 이렇게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프를 배웠죠. 자, 그런데 이제 제 형편에 뭐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골프 칠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제 돈을 안 들이고 이게 따라만 가면 골프를 칠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프를 좀 많이 치게 됐는데 어느 날도 또 라운딩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골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프화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골프화를 빌렸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친구한테 골프화 좀 빌려줘 라고 해서 골프화를 빌리러 지하철을 타고 그 친구가 있는 직장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은 안 됐지만 한 15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 그리고 골프 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채는 있었는데 당시에 드라이버가 뭐 정말 옛날 거라 사람들이 안 쓰는 드라이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드라이버도 또 다른 친구한테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일반적으로 그럼 골프를 치러 갈 거면 안 치든가 치러 갈 거면 골프화 정도는 사든가 골프 뭐 드라이버 정도는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빌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골프화를 빌리고 이 채를 빌려가지고 치러 갔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뜻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하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데 좀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창피하더라고요. 왜 창피하냐면 그 친구들이 그때 이 골프채하고 골프화를 빌리러 오는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거 좀 사지.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걸 빌리러 오나. 그러니까 돈줄남이 사실 이렇게 쇼핑에 대해서 사실은 극도로 쇼핑을 싫어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사실 이 습관이 남아있어서 뭔가를 사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골프채가 없냐?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있죠. 잘 나가지는 않는데, 일단은 제 거는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하나 제가 쇼핑에 관련된 비화였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이것도 좀 창피한데,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모바일에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는 이제 멜론이라고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 예. 이런 서비스를 하나씩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쓰느냐? 제가 사실 뭔가를 사는 거에 대해서, 쇼핑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사실 좀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라디오에서 언뜻 들었는데 너무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청소년기를 지나다 보니까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특히 우리나라 음악보다는 팝을 즐겨 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음악을 자꾸 듣고 싶은데 들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멜론, 그래, 뭐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돈 아니니까 이 정도는 내가 써도 되겠지 하고 몇 년 전에 이거를 서비스를 구독을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였는지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 달 서비스 요금을 내고, 자, 그런데 제가 한 달 만에 이거를 해지를 했다라는 거죠. 왜 해지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솔직히 이렇게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건 아닌데, 제가 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정말 너무너무 옛날에 그 그리웠던 음악들, 아름다운 음악들을 듣고 와, 대단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라고 해서 이걸 깔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막 노래를 즐겨찾기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듣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음악을 계속 아무 때나 듣고 싶을 때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마다 들어보니 생각보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니까 그 첫 번째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었던 감동이 없는 거야. 노래가 좋긴 한데 자꾸 들으니까 별로야.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음악이라는 것도 어쩌다 한번 우연히 듣게 됐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듣게 된다면 그 음악의 아름다움이나 그 좋다라는 느낌이 조금 반감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지하고 그냥 라디오를 듣어. 라디오에서 혹시 라디오를 듣다가 우연히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노래가 나오면 너무 기쁜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해지했다. 근데 요거는 뭐 제가 창피하다라는 게 보다는 저는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걸 사용을 안 하거든요.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돈줄남의 쇼핑 비화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선글라스를 하나 샀습니다. 선글라스를 샀는데 25년 만에 샀어요. 25년. 야, 이게 징하다 진짜. 어떻게 25년 동안 선글라스를 하나 안 샀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선글라스가 오클리라는 브랜드 아시죠? 거기서 제가 신혼여행 갈 때 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20 몇 년을 쓴 거야. 근데 사실은 진짜 뭐 늘어나기도 했고 너무 구닥다리기도 하고 바꿀 때도 됐는데, 제가 왜 이거를 안 샀느냐? 뭐 있는데 굳이 이거를 산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저희 아내는 좀 계속 좋은 걸 하나 좀 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화점에 갈 때마다 제가 가격을 보면 보통 이게 선글라스는 이제 아무거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눈을 좀 보호해야 되니까. 아무리 싸도 일단 25만 원 이상이던데? 아무리 봐도. 그래서 계속 미루던 것이 이제 25년 동안 안 사다가, 이번에 샀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이제 제가 신세계 백화점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백화점에 가서 우연히 이제 이걸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저희 아내가 그냥 손목을 확 꺾어가지고 카드를 주면서 사게 해가지고 결국은 25년 만에 선글라스를 하나 사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안구미였는데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쇼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안 사도 되는 물건을 너무너무 많이 사들이면서 우리가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생활 비용보다도
여러분들의 쇼핑 비용이 늘어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식생활 비용하고 쇼핑 비용. 어떤 것이 표준 편차가 크냐? 당연히 식생활 비용이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쇼핑은 굉장히 크다. 제가 월급 300~40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들을 만나 보니까 정말 식생활비를 적게 쓰는 분은 60만 원, 50만 원 안에서 끝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많이 쓰시는 분들은 150만 원까지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고작 가장 많이 쓰는 사람과 가장 적게 쓰는 사람의 차이는 고작 3배밖에 안 납니다. 자, 3배밖에 안 나는데 쇼핑은 말이죠. 한 달에 20만 원도 안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을 가까이를 쓰는 사람도 많으니까 결국은 10배 이상의 표준 편차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표준 편차가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는 뭡니까? 결국은 안 써도 되는 거를 쓰게끔 하는 항목이 바로 쇼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쇼핑을 조심하셔야 되고 쇼핑은 대표적인 후순위 소비이자 변동 지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돈줄남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이 쇼핑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지갑을 갑자기 얇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당근 온도가 최근에 과열되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당근 온도. 최근에는 당근 인기가 조금 시들해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당근 때문에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좀 기피하고 해야 되니까 당근으로 거래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당근 온도가 여러분 혹시 급격하게 코로나 시기에 올라갔거나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급격하게 과열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식생활비가 쇼핑 비용이 식생활 비용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당근 온도가 너무 과열된다면 어떤 날을 발견할 수 있느냐?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쇼핑할 때 과감해진 날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쇼핑할 때 과감해진 날.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내 취향이 아닌 자꾸 대중의 취향을 고르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왜? 또 팔아야 되니까. 자, 그죠? 새 물건을 샀다가 헌 물건의 가격으로 판다면 나는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물건을 사고도 마음껏 쓰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자, 비닐을 제대로 뜯지 않는다든지 포장도 제대로 안 벗긴다든지 왜 그러느냐? 혹시 또 팔게 될까봐 하는 생각 때문이죠. 결국 이 쇼핑이라고 하는 쇼핑에 중독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을 즐기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물건을 사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줄남이 말씀드렸던 결제 삼심제도 여러분 다시 한번 2023년도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것을 올해 쇼핑 하실 때마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결제 삼심제도의 일상화입니다. 결제 삼심제도란 무엇이었나? 여러분 또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기 전에 세일을 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필요해서 사는 건지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정말 싸서 사는 거냐? 아니다.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싸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사는 거다라고 하면 1심은 무죄가 되는 거죠. 무죄. 그 다음에 두 번째 2심은 바로 현금과 카드입니다. 현금과 카드.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당장 현금으로도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그냥 현금으로 사든 카드로 사든 상관없는 거죠. 예산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현금은 없고 이번 달에 어쨌든 카드로 긁어놓고 다음 달에 내가 결제하겠다. 이러면 이번 달에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심사해야 되겠죠. 적정한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2심도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심은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3심은 대체제가 없을까라고 본인에게 한 번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체제까지 없다 그러면 이거는 3심까지 했지만 완전 무죄이기 때문에 그 결제는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얼마 전에 끝났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 드라마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이 주 회장님한테 송중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진도준이죠. 진도준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한 걸 사지 않습니다.
갖고 싶은 걸 사줘 라는 말을 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 드라마상에는 369 홈쇼핑이라는 홈쇼핑을 인수하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꺼내는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이 대부분 필요한 물건이 아니다. 이런 말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마케팅에 의한 산물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자본주의 마케팅의 산물, 자본주의의 마케팅의 산물. 바로 이 쇼핑이죠, 쇼핑. 자본주의 마케팅의 산물의 대상이 왜 내가 되어야 하는 걸까? 많은 분들 경제가 요즘 어렵다고 합니다. 저 올해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것 같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내가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경제를 왜 내가 살려야 됩니까? 그건 나라 경제고 여러분들의 경제를 먼저 세우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말이죠, 여러분. 필요한 것만 사드리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일타 강사 현우진 선생님인데요. 현우진 선생님의 영상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부할 거면 한 번에 끝을 내라. 후회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올해 돈을 모을 거라면 정말 한 번에 단박에 그 결심한 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할 일을 절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절대 후회할 소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결제 삼심제도를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